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금 한동안 STO가 좀 조용했었는데 지금 STO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땡플릭스에 신인 가수 조정석이라는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그래요?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의 뭐랄까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제 조정석이 평소에 노래도 잘하고 음악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뭐 습작곡들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100일 동안 준비해서 정규 앨범까지 내는 거를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다큐처럼 뭐 좀 재밌게 풀고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쇼케이스 하는 걸로 이제 끝난 이런 시리즈인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조정석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만든 곡을 이제 중간 레코딩하면서 들려주면서 어떻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이게 나옵니다. 이 곡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뭐라도 네 뭐 작업할 때 컴퓨터라도 바꿔주고 이 곡에 대한 지분을 내가 좀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농담 반 진담 네. 반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이 STO가 좀 더 이게 편하게 도입된다면은 너무 쉬운 일이다 이거는. 지금 물론 뮤직하우에 이제 저작권 뭐 어려운 말이죠. 청구권 무슨 투자하는 이제 플랫폼도 있고 이제 하는 거 있지만 이제 그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앨범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열린다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규제로 할 게 아니라 뭐 금액 상한을 제한을 둔다든지 뭐 얼마 이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뭐 법에 뭐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뭐 NFT든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뭐 조정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 앨범 10곡을 만들 건데 뭐 NFT를 10,000개 발행하겠다. 뭐 하나당 뭐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그 펀딩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막 자유롭게 이제 팔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게 도입되면 좋겠다고 싶었고 어쨌든 상당히 재밌게 봤다. 시리즈를 재밌게 봤고 STO가 지금 갑자기 이제 얘기 나오는 이유는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제 젊은 어떤 정치인, 그쵸. 또 이제 반대편에 이제 젊은 정치인 하고 나머지 뭐 일반인들 해서 뭐 하는 뭐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 뭐 소사이어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걸 이제 봤고 그냥 젊은 정치인이다라는 거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STO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뭐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제 기존 거래 플랫폼에 이제 STO를 올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카사의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너무 잠잠했는데 너무 지금 잠잠했습니다. 다시 네.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약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이제 뭐 젊은 의원이라 이제 젊으니까 추진력이 있을지 아니면 또 뭔가 또 젊으니까 또 우리나라 또 그거상 또 어려움을 겪을지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STO가 좀 빨리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또 이제 NFT 얘기들 네. 또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던 9월 공포에 대해서 맞아요. 뭐 네. 하나씩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사실 또 우리 시장에서 헤드라인으로 좀 떠올랐었습니다. STO에 관한 법제화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STO에 관한 관심들이 좀 몰리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STO 토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전부터 해왔었던 그러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저희 너튜브 채널 안에 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또 좋은 이야기들 같이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9월달 징크스, 이게 진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9월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근데 뭐 다들 관심이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9월은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9월이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코인 시장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또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지금 여기 이제
뭐랄까요, 표시해둔 부분 보면 빨간색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9월 달들만 딱 쭉 뽑아보면은 한 10개 중에 한 7번이 이제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플러스였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비트코인도 9월 달에는 이제 수익률이 별로였다. 평균 내보면 한 마이너스 5% 정도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이제 또 이번에도 또 그런 건가 싶은데, 늘 말씀드렸던 9월 이벤트가 있죠. 금리 인하 이벤트가 있죠. 금리 네. 인하 이벤트가 있고, 또 11월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미국.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서로 상쇄가 될 건지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빅컷보다는 이제 한 0.25 정도로 맞아요. 지금 이제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금리 발표를 이제 봤으면 좋겠고, 지금 근데 저는 이제 9월 달 요런 뭐 역사적으로 이제 뭐 70% 이상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거를 이제 70%였으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이제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은 많았지만 한 기사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어떤 전문가는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차트를 분석해서 엄청나게 폭락할 거다라는 뭐 기사가 그 기사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실려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정도라면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 각각의 분석을 보고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분석이 이거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차트 분석이라는 건 사실은 뭐랄까요, 나름대로 수학적인 뭐 이런 것 숫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술적인 그렇죠. 분석이죠. 네. 그게 이제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뭐 10%나 15%나 이런 차이라면은 뭐 납득이 가는 네. 거지만, 완전히 반대 방향의 분석이 나오는 거라면 그런 분석은 사실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 네. 보이고, 9월 달은 사실은 엄청나죠.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리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하면은 그냥 대세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횡보 구간 중인데 뭐 발표가 난다고 해서 뭐 대폭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 중에 잠시 반짝하는 정도 움직임이 보이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월 달 가격만 쭉 놓고 보면은 쭉 보시면 있죠.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12,000달러, 21년도에 52,000 확 올랐다가 22, 23 이제 22,000, 27,000달러 수준인데, 그래서 2024년 9월은 지금 얼마인가? 지금 아까 5만 뭐 6,000달러였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얼마냐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9월 달이 지금 얼마냐, 뭐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아까 뭐 평균 마이너스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9월에 25,000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57,000달러다. 그럼 1년 동안 뭐 2배 이상인 거죠. 그래서 조금 장기적, 뭐 1년도 이제 장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이제 2배 이상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이제 봤으면 좋겠고, 이게 9월 달에 떨어질까 말까, 10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보다 전체 큰 흐름에서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고, 5월 달에 이더리움이 됐고,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금리가 이제 꺾이는 수준인가가 있고, 11월에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좀 보는 게 정신 건강이나 또 이 뭐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맞아요. 좋지, 이게 네. 단기적으로 뭐 대응한답시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9월 징크스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달이 역사적으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음봉으로 마감됐었던 그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금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1년이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가치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자산 가치로서의 그런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열어보시고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또 시장을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또 NFT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STO 관련한 이슈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NFT 관련한 것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오늘 새로운 소식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이제 월렛, 그러니까 뭐 가상 자산을 보관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월렛이 지갑이죠. 월렛의 베타 버전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대단해 일단 네이버에서 한다는 게 지금 대단해 보이고 지금 보면 지금 그동안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출시가 됐다가 뭐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지금 많이 문을 닫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마켓플레이스는 아니고 월렛이지만 그 네이버 페이에서 월렛을 출시했다, 베타 버전을.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그대로 연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 월렛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주소를 복구 비밀번호를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었는데 뭐 네이버 아이디랑 연동해서 그 비밀번호 자기가 설정했던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이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보이는 건 일단 스타벅스에서 이제 NFT를 했을 때 NFT라는 얘기를 빼고 좀 뭐랄까요 자기들만의 이런 단어를 썼던 것처럼 네.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 쉬운 표현으로 바꿨는데 NFT라는 말을 빼고 아트라는 얘기를 쓰고 크립토라는 얘기를 빼고 그냥 토큰 그리고 트랜잭션 해시라는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이 말을 빼고 그냥 거래 번호다. 상당히 쉽죠. 이렇게 하는 게 확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뭐 움직임,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이고 일단은 지금은 NFT만 지금 베타 버전에서는 NFT만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NFT만 이제 보관이 가능하고 앞으로 정식 버전이 아직 언제 출시될 거라고는 이제 밝힌 게 없는데 정식 버전이 출시되면 이제 토큰들도 보관까지 할 수 있는 이제 네이버페이에서 만든 월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관련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페이에서도 이제 월렛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NFT 관련한 또 그런 활용도가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에 관해서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NFT라는 표현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시장에 선입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기업들이 NFT를 선택을 할 때는 그들만의 용어, 좀 쉬운 용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뜯어보면은 NFT가 맞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NFT 그렇습니다. 마켓.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를 뭐 여러 곳에서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하나둘 문을 닫고 있고 지금 클립드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자회사죠. 그라운드엑스에서 이제 론칭을 했던 NFT 마켓플레이스였는데 오픈시처럼 이제 오픈 마켓이 아니라 누구나 올리고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클립드랍스 측에서 그라운드엑스에서 큐레이션한 NFT만 올리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였는데 그라운드엑스 측에서는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세 번째 공간이라는 이제 디지털 아트 전문 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하는 그림인데 디지털 아트 전문 기업이니까 그동안 이제 클립드랍스는 이제 거의 뭐 큐레이션 했으니까 예술 작품들이 주로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세 번째 공간이라는 기업에서는 뭔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네. 거고 카카오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 건 아니었을 텐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업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사실 조금 아쉽죠. 좀 카카오나 이런 큰 네. 데서 네오페이에서 이제 원래 만들고 하듯이 계속 이제 좀 더 키워 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제 하나 둘 이제 손을 떼는 와중에 이제 아트 기업에서 이제 NFT 마켓을 가지고 간 거고, 그래서 아까 네이버 월렛에서도 NFT를 아트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NFT 시장이 초기에도 상당히 아트 부분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아트 기업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가지고 갈 거다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트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예술 같지 않은 그림들이 비싸게 팔리니, 그러면 아트 업계에서도 진짜 미술품 같으면은 더 잘 될 수 있겠다 하고 네. 많은 부분 왔었는데, 사실 뜯어보면 사실 NFT는 단지 그림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이제 유틸리티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트 기업이 NFT 마켓플레이스 갖고 가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될지, 또 STO에서 지금 미술품 조각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기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아트가 어떤 식으로 거래되고 유통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의 NFT 마켓 철수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N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시장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요소인 것 같고요. 실제로 또 미국 내에서는 NFT 거래가 그래도 아직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NFT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여부들도 대표님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투자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